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뷔페 음식의 고소한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였죠. 하지만 주인공인 설인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어요. 그때 시어머니 정아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무대 중앙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오늘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팀장으로 승진했답니다. 다들 축하해 주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댄 듯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설인에게 쏠렸죠. 설인은 당황스러운 듯 샴페인 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오늘은 설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회사 동기들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역시 설인 선배님은 해낼 줄 알았다니까요. 옆에 있던 회사 후배가 밝게 웃으며 잔을 부딪혀 왔어요. 설인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죠. 고마워요. 다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겸손한 말씀을 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워낙 독보적이라 팀장님 실력인 거 저희가 다 아는걸요. 후배의 진심 어린 축하에도 설인의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어요. 시어머니 정아는 이미 파티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설인은 그 뒤에 숨겨진 묘한 가시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팀장이라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지인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정아는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겸손한 척 말을 내뱉었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우리 설인이가 운이 참 좋았죠. 마침 이 자리가 딱 비었지 뭐예요. 운대가 맞아서 된 거지. 아직 배울 게 산더미랍니다.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설인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밤을 새워가며 기획서를 쓰고 주말도 반납하며 일해온 시간들이 시어머니의 입 한마디에 그저 운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죠. 설인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달래려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남편 도윤은 파티장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 아내의 축하 파티인데도 얼굴은 어둡기만 했죠. 술만 연거푸 들이켜는 도윤에게 설인 회사 동기 태성이 다가와 어깨를 툭 쳤어요. 야, 도윤아. 축하한다. 와이프가 벌써 팀장이라니. 너 이제 어깨 좀 펴고 살겠는데? 그래. 고맙다. 부러워 죽겠어. 진짜. 우리 집사람은 애 키우느라 경력 단절돼서 나 혼자 버느라 등골이 휘거든. 너는 능력 있는 아내 둬서 좋겠다.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아, 됐어. 술이나 마셔. 도윤은 귀찮다는 듯 대답을 회피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어요. 아내의 성공이 자랑스럽기는커녕 자격지심에 찌든 얼굴로 술잔만 만지작거렸죠. 그 시각 정아는 친척들을 한데 모아놓고 또다시 설인의 흉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머리는 좀 돌아가서 일은 곧잘 하는 모양인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집안일은 아주 젬병이라니까요. 내가 옆에서 안 챙겨주면 집구석이 쓰레기통이 될 거예요. 어머, 정아씨.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 떨면서 살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유행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집은 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만큼 유지되는 거예요. 며느리 혼자 뒀으면 우리 아들 밥도 못 얻어먹고 다녔을걸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설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축하받아야 할 자리에서조차 살림 실력을 들먹이며 깎아내리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진저리가 났어요. 회사 동기 태성이 설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설인아, 너 괜찮아? 아까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내 승진 기념일이잖아. 알아.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 시어머니가 너무 기세등등하신 거 아니야? 내가 팀장 된 건데 왜 본인이 더 생색을 내셔? 원래 그러신 분이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해. 설이는 힘없이 웃어 보였지만 차오르는 울분을 참느라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정화가 은밀하게 설인을 불러냈어요. 설인아, 손님들끼리 놀게 두고 너 잠깐 나 좀 보자. 밖에 조용한 데서 할 얘기가 있어. 설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화를 따라 연회장 밖 복도로 나갔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공간에 멈춰섰죠. 정화는 품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설인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자, 이거 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야. 선물이요? 아까 꽃다발도 주셨잖아요. 뭘 또 이런 걸? 설이는 의심 없이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봉투의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았죠. 단순한 상품권이나 돈봉투라고 하기엔 안의 내용물이 딱딱하고 두꺼웠어요. 설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설인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번져나갔죠.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처럼 보이니? 보다시피 이혼 서류야. 도윤이랑 다 얘기 끝났다. 정화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듯 덤덤하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설이는 배신감에 휩싸여 정화를 똑바로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승진 축하 파티 날에 이런 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잘못? 아니, 너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너무 잘나서 문제지. 너 이제 팀장이라며? 돈도 우리 아들보다 훨씬 많이 벌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능력 있는 아내를 뒀으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화는 콧방귀를 뀌며 설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너는 참 눈치가 없구나. 내가 팀장이 되면 우리 집안 질서가 어떻게 되겠니? 며느리 주제에 남편보다 직급이 높고 기가 살아서 날뛰면 우리 아들 기는 누가 살려주냐는 말이야. 집안 질서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남편보다 돈 좀 더 번다고 집안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말고. 남자는 모름지기 집안의 기둥이고 하늘이야. 그런데 내가 그 기둥 위로 올라타려고 하니 하늘이 노할 일이지. 우리 도윤이는 성격이 유해서 내가 큰 소리 치면 꼼짝도 못할 텐데 내가 그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설이는 기가 막혀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갈수록 기고만장해졌죠. 도윤이는 과장이고 너는 팀장이다. 이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남편 체면을 생각했다면 내가 알아서 승진을 사양했어야지. 좋다고 파티까지 열어? 너는 애초에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 설이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움켜쥐며 물었어요. 이게 정말 어머님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도윤 씨도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혼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 마누라 밑에서 굽신거리며 살고 싶겠니? 내 아들이지만 도윤이는 보수적인 애야. 너처럼 기센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살겠다고 하더라. 설이는 허탈함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어요. 축하받아야 할 승진 파티가 졸지에 이혼 통보를 받는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어머님은 정말 잔인하시네요. 꼭 오늘이어야 했나요?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이런 비수를 꽂으셔야 했냐고요. 얘가 뭐라는 거야? 오히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니? 기분 최고조일 때 던져줘야 내가 충격도 덜 받고 쿨하게 도장 찍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이제 팀장이라 돈도 잘 벌 텐데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니? 정화는 설인의 어깨를 툭툭 치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 생각해봐라. 내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도윤이는 매일 너랑 비교당하며 초라해질 거야. 그게 아내로서 할 짓이니? 사랑한다면 놔주는 게 예의지. 안 그러니? 노력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왜 잘 나가는 사람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건데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는 법이야. 너는 대기업이고 우리 아들은 중소기업인데 그 격차가 좁혀지겠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쯤에서 끝내자. 설이는 서류 하단에 적힌 도윤의 필체를 확인했어요. 정갈하게 적힌 그의 이름 석자와 지장까지 찍혀 있었죠. 이거 도윤 씨가 언제 적은 거예요? 일주일 전이다. 내가 승진 확정됐다고 자랑하던 그날 밤에 바로 썼지. 일주일 전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나랑 밥 먹고 잠자고 오늘 파티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대접 좀 해준 거야.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이별이 깔끔하잖아. 설인의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어요. 슬픔보다는 배신감과 혐오감이 가슴을 꽉 채웠죠. 알겠어요. 일단 이 서류 제가 가져가서 검토할게요. 검토는 무슨? 지금 당장 도장 찍어. 질질 끌어봤자 너만 피곤해져. 아침에 바로 법원 가서 접수하자고. 설이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서류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고 다시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파티는 여전히 성황리에 진행 중이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설인의 귀에는 기괴한 비명처럼 들렸죠.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은 죄 지은 사람처럼 급히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죠. 설이는 성큼성큼 다가가 도윤의 앞에 섰어요. 일주일 전에 이미 서류에 도장 찍었다면서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윤은 술잔만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 그 단어 하나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몇 년인데 엄마가 시킨다고 덥석 이혼 서류를 써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엄마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너랑 나랑 있으면 매일 싸울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싸우긴 누가 싸워요. 당신이 열등감 느껴서 도망치는 거잖아요. 비겁하게 엄마 뒤에 숨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설인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도윤은 끝까지 비굴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냥 좋게 끝내자. 너 잘 됐으니까 이제 나 같은 놈 필요 없잖아. 응? 설이는 더 이상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찌질한 남자와 시어머니 밑에서 그동안 버텨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설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그래요. 당신들 뜻대로 해줄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선택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설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가방 속 이혼 서류를 손으로 꽉 쥐며 설이는 이를 악물었죠. 승진 축하 선물이 이혼 서류라니. 정말 잊지 못할 밤이네요. 설이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정화와 도윤이 나란히 서서 비웃던 그 얼굴을 지워버렸죠. 좋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질서를 다시 잡아줄게요. 누가 진짜 위고 누가 아래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죠. 서리는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았어요. 차가 어둠을 뚫고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죠.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더 처절하게 갚아줄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서리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승진 직후라 다들 축하 전화를 돌리느라 바쁘겠지만 서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개인적인 업무가 있었거든요. 서리는 집 서재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지난 5년 동안 서린이 꼼꼼하게 정리해온 시댁의 재무 파일들이 빼곡하게 떠올랐죠. 어디 보자. 이제 감정은 버리고 숫자만 남겨야지.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부터 해야겠어. 서리는 마치 타인의 서류를 검토하는 냉철한 전문가처럼 감정을 완벽하게 분리했어요. 화면 속에는 정화의 이름으로 된 계좌 내역부터 도윤의 대출 현황,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서린의 명의를 빌려받아낸 보증 내역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죠. 시댁의 모든 돈줄은 사실상 서린의 손끝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린은 차분하게 마우스를 클릭하며 데이터를 백업하고 필요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발신인은 역시나 시어머니 정화였죠. 서린은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어요. 서린아, 너 어제 내가 준 서류는 꼼꼼히 읽어봤니? 도윤이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도장 안 찍었다며? 네, 어머님.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은 무슨? 내가 팀장까지 된 똑똑한 애가 그런 서류 한 장 읽는데 하루가 꼬박 걸려. 빨리 끝내야지. 너도 새 출발하고 우리 아들도 마음 잡고 살 거 아니니. 정화의 목소리는 마치 밀린 숙제를 재촉하는 선생님처럼 당당하고 뻔뻔했어요. 서리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정화의 카드 명세서를 훑으며 대답했죠. 오늘 오후에 댁으로 직접 가겠습니다. 그때 다 처리하시죠. 오후? 아니, 그냥 지금 당장 오면 안 돼? 내가 오후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단 말이야. 이왕 하기로 한 거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서리는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제 물건도 좀 챙겨야 하고 서류상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거든요.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정리?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냥 몸만 나가면 되지. 알았다, 알았어. 그럼 3시까지 꼭 와라.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정화는 자기 할 말만 내뱉고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서리는 끊긴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에 집중했죠.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서린에게 의지해온 경제적 혜택들을 하나씩 끊어낼 시나리오를 짜면서요. 오후 3시 정각, 서린은 단정하지만 차가운 정장 차림으로 시댁집 앞에 도착했어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죠. 문은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열렸고 잔뜩 기대에 찬 표정의 정화가 서 있었어요. 어머, 제 시간에 딱 맞춰 왔네. 빨리 들어와라. 다들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 도윤과 시누이 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집안 분위기는 이혼을 앞둔 집이라기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심지어 정화와 도윤의 얼굴에는 묘한 활기까지 돌고 있었어요. 서류는 챙겨왔니? 도윤이가 찍은 도장 옆에 내 도장만 찍으면 오늘로 끝이다. 정화가 테이블을 툭툭 치며 재촉했어요.
서리는 가방에서 어제 받은 협의 이혼 신청서를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그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도장도 가져왔고요. 그래, 역시 서린이 너는 일 처리가 확실해서 좋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쿨하게 나오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똑똑한 사람은 상황 판단이 빨라야 하는 법이지. 정화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사실보다 승리감에 도취한 모습이었죠.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미경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승진 축하 파티 날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오빠랑 조금 더 대화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경이 너는 입 다물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했지? 이건 우리 집안의 품위와 질서가 걸린 문제야. 너도 나중에 시집가면 알겠지만 여자가 남편 머리 위로 올라타면 집안 망조드는 거야. 정화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경을 쏘아붙이자 미경은 겁을 먹은 듯 어깨를 움츠리며 입을 꾹 다물었어요. 서리는 그 광경을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지켜봤죠. 정작 당사자인 도윤은 서린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베란다 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정말 할 말이 없으세요? 일주일 전부터 이 모든 걸 준비했다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없냐고요. 서린의 질문에 도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비겁한 자기 합리화만 가득했죠.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서린아, 우리 둘이 계속 살아봤자 서로 비교당하고 자존심 상할 일만 더 생기지 않겠어?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맞는 것 같다고요? 숨 좀 쉬고 싶다고요? 도대체 누가 누구의 숨통을 조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제 승진을 시기한 게 아니라 말 조심해. 너는 그 잘난 입이 문제야. 나를 걱정해서 엄마가 내린 결단이니까 너도 그냥 받아들여. 우리 계속 있어봤자 서로 괴롭기만 하잖아. 서리는 그런 도윤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죠. 서로 괴롭다고요? 괴로웠던 건 독박 살림하면서 시댁 뒷바라지까지 다 했던 저였겠죠. 당신은 그저 엄마 치맛바람 뒤에 숨어서 주는 밥 먹고 주는 돈 쓰며 편하게 살았으면서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이게 끝까지 버릇없게. 어서 도장이나 찍어.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지 말고 빨리 서류나 완성하란 말이야. 정화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어요. 서리는 더 이상 이들과 섞여 있는 것조차 오물 속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죠. 서리는 서류를 펼쳐 조항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어요. 재산 분할은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 의무도 서로 없다. 이 조항들 정말 어머님 뜻대로 작성된 거 맞죠? 당연하지. 네가 팀장 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우리 아들 돈 한 푼이라도 가져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오히려 네가 우리 아들 기죽인 보상으로 돈을 내놓고 가야 할 판국인데 이 정도로 해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 서리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복잡한 건 딱 질색이니까요.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리는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빨간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어 눌렀죠. 쿵 소리와 함께 서린의 법적 관계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화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잔인한 미소가 번져나갔죠. 오호, 생각보다 아주 쉽네. 너 성격 되게 까칠하게 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응해주니까 내가 다 고맙구나. 역시 배우내라 말이 잘 통해.
조건도 깔끔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됐습니까? 서리는 서류를 정화 쪽으로 밀어 던졌어요. 도윤이 그제야 안심한 듯 서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묘하게 밝아져 있었고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 서린아. 이게 우리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너도 내 마음 이해할 날이 올 거야. 나도 내 앞날은 응원할게. 응원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응원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최선인지 아닌지는 며칠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했는지 말이죠. 도윤은 기분 나쁘다는 듯 시선을 피했어요. 정화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미경이 옆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짐은 언제 다 빼실 거예요? 연락처는 그대로 두실 거죠? 짐은 이미 사람 불러서 다 옮겼어요. 연락처요? 이제 남인데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남남으로 살아요, 우리. 서리는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일어섰어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거실을 쓱 훑어봤죠. 정화는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환희에 찬 얼굴이었고 도윤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안도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엇을 포기했는지 어떤 지옥의 문을 열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다들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 웃음 부디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서리는 차갑게 툭 내뱉고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자신의 차에 올라탄 서리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 도장을 찍었던 이혼 신청서의 사본과 그동안 수집해온 시댁의 온갖 비리 및 채무 관련 증거 자료들이었죠. 사본은 내가 꼭 챙겨야지. 당신들이 사인하고 지장 찍은 이 서류가 나중에 어떤 무기가 될지 기대해도 좋아. 서리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가방을 닫았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회사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이혼 서류 사본과 시댁 관련 재무 증거물들 모두 확보했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단 몇 초 만에 변호사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완벽하네요. 내일 오전 9시 사무실 미팅 가능할까요? 바로 법적 대응 및 채무 이행 청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맞춰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리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놓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를 바라보는 서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나약한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도장 찍는 순간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던 모든 권리와 혜택도 사라진 거야. 며칠 뒤에 통지서 날아오면 그때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서리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차는 매끄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고 서린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죠. 분노는 계산을 방해할 뿐이지만 차가운 계산은 적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법이니까요. 이제부터 진짜 서린의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5시, 창밖이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서린의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바닥을 긁기 시작했죠. 부재중 전화 하나, 둘, 셋. 화면에는 문정아라는 이름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린은 잠기운을 털어내고 일어나 알람을 끄며 휴대폰을 확인했죠. 부재중 전화는 벌써 12통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무슨 일이지? 어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내쫓을 때는 언제고 말이야. 서리는 차분하게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통화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남겼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엎어두었죠. 진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엔 신우이 미경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곧이어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언니, 지금 진짜 급한 일 생겼어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서리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시 한번 스크린샷만 찍었죠. 오전 8시가 되자 부재중 전화는 40통을 훌쩍 넘어섰어요. 정화, 미경, 도윤,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일반 전화번호까지 뒤섞여 휴대폰은 비명을 지르듯 울려댔죠. 서리는 느긋하게 커피를 내리며 노트북 앞에 앉아 통화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엑셀 파일에 시간과 발신자, 통화 시도 횟수를 차례대로 입력했죠. 9시가 되자 정화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이나 아주 급한 일이니까 당장 전화해.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설이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그 문자를 빤히 바라봤어요. 여전히 답장은 보내지 않았죠. 10시가 되자 미경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설이는 이번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언니, 드디어 받았네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았어요? 새벽부터 우리가 몇 번을 했는데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날이 서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눈치를 보던 조심스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오전에는 제가 좀 바빴어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소란이에요? 지금 엄마가 은행 계좌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요.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인터넷 뱅킹도 다 막혔대요. 언니가 어제 도장 찍고 나가면서 뭐 한 거 아니에요? 설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죠? 저는 어제 짐 챙겨서 조용히 나온 게 전부인데요. 그걸 누가 믿어요? 지금 엄마 명의로 된 계좌들이 전부 동결됐단 말이에요. 생활비도 못 쓰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동결요? 그건 은행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지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은행에 물어봤죠. 근데 관리자 권한이 변경돼서 본인이 직접 와서 복잡한 서류를 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언니가 보안 카드며 공인인증서며 다 관리했잖아요. 언니가 관리자였으니까 언니가 풀어줘야죠. 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을 보며 싸늘하게 말을 이었죠. 관리자 권한요? 그건 제가 며느리였을 때 편의상 해드린 거죠. 이제 이혼했으니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남인데 그쪽 집안 돈줄을 왜 제가 쥐고 있겠어요. 그래도 언니가 다 설정해 둔 거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엄마 당장 모임 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나온다고 울고불고 난리란 말이에요. 본인 인증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도 권한이 없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못 도와드려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제가 건드리면 범죄거든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이만 끊을게요. 은행원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설이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미경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더는 상대하지 않았죠. 오후 1시가 되자 이번엔 전 남편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설이는 받지 않았고 곧이어 구걸하는 듯한 문자가 도착했죠. 설이나 정말 미안해. 엄마 계좌만 좀 풀어줘. 생활비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설이는 그 비겁한 사과를 읽으며 스크린샷을 남겼어요. 답장은 단 한 글자도 보내지 않았죠. 오후 3시, 이번엔 시어머니 정화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설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죠.
너 지금 당장 이 계좌 안 풀어줄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정화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날카로웠어요. 어제의 그 우아하고 여유롭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바빴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 계좌 왜 못 쓰게 만들었냐고 묻잖아. 네가 어제 앙심 품고 무슨 짓 한 거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 제가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짐 싸서 나오느라 바빴거든요. 거짓말 마. 네가 내 자산 관리자였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잘 되던 게 왜 오늘 아침부터 먹통이냐고. 서리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혼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제가 관리하던 모든 대행 권한도 상실되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제가 계속 관리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죠.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럼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네가 다 꼬아놨잖아.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잖아요. 남의 계좌를 제가 왜 함부로 건드립니까? 저도 이제 제 생활하느라 바빠요. 정화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는 소리만 낼 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린이 쐐기를 박듯 말했죠. 은행 가셔서 본인 인증 정식으로 하시고 그동안 제가 대행했던 서류들 다시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힘드시겠네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이제 정말 없습니다. 네가 설정해 놓은 거니까 네가 와서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 버릇 없는 것. 설정은 이혼 전에 한 거고 지금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막힌 겁니다. 저를 탓하지 마시고 어머님 뜻대로 진행한 이혼을 탓하세요. 서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화가 비명을 지르듯 고함을 쳤어요. 당장 안 풀면 너 고소할 거야.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화 내용 전부 자동 녹음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잘 활용할게요. 정화는 거친 숨소리만 내뱉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서리는 곧바로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했죠. 오후 5시 부재중 전화는 무려 90통을 넘어섰어요. 정화와 미경, 도윤은 물론이고 시댁 단골은행의 담당자 번호까지 뒤섞여 있었죠. 서리는 모든 기록을 파일로 저장하고 문자 메시지도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여유롭게 노트북을 켜서 시댁의 재무관리 시스템에 마지막으로 접속했죠. 접근 권한 완전 차단 완료. 마우스를 딸깍 클릭하자 정화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 대출 상환 계획, 그리고 서린이 연대 보증에서 빠지면서 복잡하게 얽힌 보증 내역들이 한꺼번에 암호화되어 잠겨버렸어요. 이제 정화가 직접 은행에 가더라도 서린이 정리해둔 관리 장부 없이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아무것도 못 보겠네요.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서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지금 생전 처음 겪어보는 정보의 공백에 패닉에 빠져 있을 게 뻔했거든요. 어디에 얼마가 있고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조차 서린의 엑셀 파일 없이는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서린이 5년 동안 헌신하며 관리해온 모든 데이터가 한순간에 증발한 셈이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신우이 미경이었죠. 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장문의 문자가 날아왔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엄마가 지금 은행에 갔는데 작성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 같대요. 은행에서도 언니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하시고요. 언니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제발이요. 서린은 그 문자를 읽으며 차갑게 냉소를 흘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스크린샷을 찍어 보관했죠. 밤 10시 서린은 오늘의 통화 기록을 최종 정리했어요. 총 92통. 서린은 이 모든 자료를 법무팀 변호사에게 전송했어요.
기록은 남았으니까 이제 법대로 하면 되겠네요. 서리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겠죠. 돈줄이 막히고 정보가 끊긴 그들에게 내일은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며칠 더 지나면 진짜 문제가 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는 빌어도 소용없겠지만 서리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완벽한 자유와 함께 시작될 복수의 서막을 예감하면서요. 서리는 서재에 앉아 지난 5년 동안 시댁의 모든 뒤처리를 도맡아 하며 정리해둔 재무 파일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간 내린 쓴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웠지만 서린의 시선은 오직 모니터 화면 속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어디 보자.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그 집안 밑바닥에 뭐가 숨어 있는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보자.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2019년 3월의 기록이 나타났어요. 전 남편 도윤의 명의로 된 연대보증 계약서였죠. 초기 금액은 8천만 원이었어요. 서리는 당시 작성해둔 기록을 훑어내렸어요. 기억나네. 그때 어머님이 지인 사업 자금이라면서 딱 한 달만 이름 빌려주면 된다고 도윤 씨를 들볶았었지. 당시 정화는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주냐며 서린에게 서류 정리를 강요했었어요. 서린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죠. 2020년 1월 같은 법인 이름으로 갱신된 보증 서류였는데 금액은 어느새 1억 2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지? 갱신이라더니 사실상 추가 대출 보증이었잖아. 서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계약서를 구석구석 살폈어요. 서명란에는 도윤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실무 담당자 란에는 서린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죠. 정화가 너는 똑똑하니까 서류 숫자만 좀 맞춰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린은 그저 가계부 정리하듯 숫자만 기입했을 뿐인데 정화는 교묘하게 서린을 이 모든 과정의 실무자로 올려두었던 거예요. 세 번째 파일을 열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2021년 6월 보증 금액은 2억 원을 돌파했고 2022년과 2023년을 거치며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죠. 서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빠르게 클릭할 때마다 믿기지 않는 숫자들이 튀어나왔어요. 현재 최종 확정된 보증 금액은 무려 4억 8천만 원이었어요. 세상에 4억 8천? 도윤 씨 연봉이 고작 5천만 원인데 이걸 대체 무슨 배짱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심호흡을 했어요. 도윤은 자기 명의로 된 빚이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게 뻔했죠. 모든 것은 정화의 지시 아래 서린의 손을 거쳐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니까요. 서린은 보증의 대상인 법인 성원무역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뜨는 순간 서린은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폐업? 이미 작년 12월에 폐업 처리된 회사라고? 화면에는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서린은 다시 파일을 대조해 봤죠. 회사는 이미 망해서 사라졌는데 정화는 올해 초에 도윤을 시켜 보증계약을 또다시 갱신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폭탄 돌리기였죠. 서린은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어 시댁에 숨겨진 채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완성된 표를 본 서린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보증 4억 8천만 원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화가 도윤의 명의를 도용하다시피 해서 받아낸 차명 대출이 3건이나 더 있었거든요. 생활 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이 2억 3천?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정화는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며느리인 설인이 관리하던 공용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가게 설정해 두었더라고요. 원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은 채 이자만 겨우 막으며 버티고 있었던 시한폭탄이었죠. 보증 4억 8천에 대출 2억 3천. 합치면 7억 1천만 원이네. 집값이 아무리 올랐어도 이건 답이 안 나오지. 설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도윤과 정화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기껏해야 6억 중반대였고 그마저도 이미 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죠. 집을 팔아봤자 손에 쥐는 건 3억 남짓일 텐데 남은 빚은 여전히 4억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파산이네. 그것도 아주 처참한 파산. 설이는 법적 책임 소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봤어요. 보증인은 도윤, 대출 명의자도 도윤, 실제 자금 집행자는 정화였죠. 설이는 그저 실무 관리자로서 지시받은 서류를 정리했을 뿐 그 어떤 계약에도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 오히려 이혼하면서 관계가 정리된 게 천운이었네. 설이는 시댁 식구들이 지금쯤 겪고 있을 혼란을 상상했어요. 은행에서 날아온 수십 장의 서류를 보며 정화와 도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지 눈에 선했죠.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신우이 미경이었죠. 언니, 엄마가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도통 이해를 못하세요. 영어가 너무 많고 숫자가 이상하다고 난리인데 언니가 와서 설명 좀 해주면 안 돼요? 설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그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남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은행 직원한테 상담받으세요. 제 시간은 이제 그쪽 집안을 위해 1분도 쓸 수 없거든요. 답장을 보내자마자 미경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언니가 그동안 다 정리해왔던 거잖아요. 결자해지라고 언니가 와서 마무리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자해지요? 제가 빚을 졌나요? 모든 서류의 주인은 도윤 씨입니다. 본인 명의로 된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제 할 일 다 하고 나왔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설이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죠. 이번에는 채권자들의 명단을 정리했어요. 보증 채무를 회수하려는 채권자들이 조만간 도윤을 압박하기 시작할 텐데 그때 설인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무팀과 협의해둔 대응 문건을 완성했죠. 실무 관리자였을 뿐 법적 책임은 전무함. 이혼 완료로 인한 관계 단절. 모든 권한은 명의자인 도윤에게 귀속됨. 설인은 이 모든 자료를 USB 2개에 백업하고 개인 클라우드에도 3중으로 저장했어요. 시댁이 발뺌하며 설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할 때 터뜨릴 마지막 카드였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 설인은 최종 보고서를 끄며 창밖의 어두운 도심을 바라봤어요. 7억이 넘는 빚폭탄을 안고 있는 줄도 모르고 승진했다고 질투하며 이혼 서류를 내밀다니. 정말 멍청함에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말이죠. 설이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어요. 정화는 아마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를 거예요. 그저 은행 시스템이 잠깐 오류가 났거나 설인이 심술을 부려 계좌를 막아놓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며칠 뒤 채권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치고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지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정화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너 당장 전화 안 해? 내가 내 아들 돈 관리하면서 뒤로 빼돌린 거 아니야? 왜 숫자가 이 모양이야? 당장 와서 해명해. 설이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해명이라니요.
자기가 벌인 일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려는 그 뻔뻔한 근성은 죽을 때까지 못 버릴 모양이었죠. 서리는 문자를 캡처해 폴더에 저장하고는 휴대폰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해명은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제 아주 편안하게 당신들의 몰락을 감상할 준비가 됐으니까요. 서리는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 몸을 뉘었어요. 이제 곧 시댁 거실에 울려 퍼질 비명소리가 벌써 들리는 듯했죠. 복수는 요란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깊숙이 빠지도록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에게 내일 아침은 그들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가장 시커먼 공포의 시작이 될 거예요. 사흘 후 전 남편 도윤이 서린의 회사 정문 앞에 나타났어요. 퇴근을 서두르던 서린이 로비를 나서는데 주차장 입구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서 있는 도윤이 보였죠.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몰골에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서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제발 부탁이야. 서린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멈춰 섰어요. 승진 파티 날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우리 이제 남남인데 예의는 좀 지키시죠. 집에서 얘기하자. 아니면 내 차에서라도 좋으니까 조용한 데로 가자. 응? 저 아주 바쁜 사람이에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시고 없으면 비키세요. 도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퇴근하는 서린의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훑으며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선 좀 그렇잖아.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라. 체면요? 파티장에서 이혼 서류 던질 때는 체면 같은 거 없으셨잖아요. 할 말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서린이 냉정하게 걸음을 옮기자 당황한 도윤이 서린의 팔을 덥석 붙잡았어요. 축축하게 땀이 밴 그의 손길에 서린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서린은 자신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봤고 도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손을 뗐어요. 제발 딱 30분만 시간을 줘. 커피라도 마시면서 차분하게 얘기하고 싶어. 30분입니다. 그 이상은 1초도 안 돼요. 회사 앞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은 회사 바로 앞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주문했지만 서린은 물 한 잔조차 시키지 않고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렸죠. 본론부터 말하세요. 할 말이 뭐예요? 도윤은 얼음이 가득한 컵만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어. 그 법인 보증건 때문에.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금액이 4억 8천이래. 연체가 시작돼서 당장 이번 주 내로 상환 계획 안 가져오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겠다고 하더라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서린아. 도윤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서린의 눈빛에는 단 한 방울의 동정도 섞이지 않았죠. 그건 당신 명의로 된 보증이잖아요. 당신이 도장 찍고 당신이 책임지기로 한 거니까 당신이 갚아야죠. 안 그래요? 내가 무슨 수로 4억 넘는 돈을 갚아? 내 연봉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그건 보증 설 때, 어머님 말씀 듣고 도장 찍을 때 진작 생각했어야 하는 문제 아닐까요?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더니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테이블 너머 서린의 손을 잡으려 했죠. 서린은 차갑게 손을 뒤로 뺐어요. 서린아, 우리 같이 해결하면 안 될까? 그래도 우리 5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부부 정이라는 게 있는데.
부부 정요? 이혼 서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해결하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도 그 법인 실무 관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 은행에서도 내 이름을 언급했어. 내가 관리자니까 너한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고. 서리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도윤의 코앞에 들이밀었죠. 이거 똑똑히 보세요. 당신이 찍은 그 도장이 박힌 원본 계약서 복사본이에요. 서명란에는 오직 당신 이름과 인감만 찍혀 있어요. 제 이름은 비고란의 서류 정리 및 단순 행정 협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죠. 법적 책임자는 명확하게 당신 한 명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원본까지 다 가지고 있어? 당신들이 제 뒤통수 칠 준비할 때 저도 절 지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단순히 당신의 지시를 받아 서류를 정리해 준 것뿐이라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은행 담당자랑도 이미 확인 끝냈고요. 그래도 내가 실질적으로 관리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카페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어요. 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관리랑 책임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당신은 성인이고 당신 손으로 도장 찍은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귀속돼요. 그걸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요? 설이나 제발. 나 정말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야. 엄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잘나신 아들기 살려주겠다고 이혼까지 시키신 분이 해결해 주셔야죠. 도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대. 자기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건 줄 알았다고. 다 내가 욕심부려서 금액 올리고 사고 친 거라고 내 탓만 하셔. 당신 탓이라고요? 어머님이. 서리는 다시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도윤과 시어머니 정화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날짜별로 완벽하게 캡처되어 있었죠.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도윤은 홀린 듯 받아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정화가 도윤에게 보낸 은밀한 지시들이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죠. 도윤아, 이번에도 내 이름으로 보증갱신해. 내 지인 사업이 곧 대박 난단다. 금액 좀 넉넉하게 올려서 받아. 엄마, 저번보다 1억이나 더 늘어나는 건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도윤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서린을 철저히 속이려 했던 정화의 음모도 담겨 있었죠. 도윤아, 서린이한테는 절대 금액 얘기하지 마라. 걔가 알면 깐깐하게 굴 텐데 피곤해지니까. 그냥 단순 서류 정리만 시키고 너는 입 꾹 닫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덮어버렸어요.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 분명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계좌랑 연동된 클라우드에 다 남아있더라고요. 당신들 참 허술해요. 어머님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데 증거는 이렇게 어머님이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거 놔주면 안 될까? 설이나 제발. 우리 가족 다 망한다고. 망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법인을 폐업시키고도 보증을 갱신해서 돈을 빼돌렸는데 그게 범죄가 아니면 뭐예요? 당신은 그 범죄에 충실한 공범이었고요. 설이는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윤은 따라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끝냈어요. 남은 건 당신과 어머님이 법정에서 서로 누가 더 잘못했나 싸우는 일뿐이겠네요. 기대할게요. 설이나, 설이나 가지 마. 도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설이는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설이는 출근하자마자 회사 법무팀의 수석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서류를 검토받았죠.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인 팀장님, 걱정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계약의 주체도 아니시고 단순 업무 보조로 명시되어 있어서 팀장님께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0%입니다. 오히려 이 메시지 기록들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다행이네요. 회사 업무에만 전념하고 싶어서요. 만약 저쪽에서 팀장님께 연락해서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희 팀에서 즉각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설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법무팀을 나왔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죠. 도윤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였지만 설이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곧바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설이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당당하게 업무용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빚을 계산하거나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설인의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일주일 후 평온한 오전, 정화의 집 현관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 2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도윤 씨 댁 맞습니까? 계시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누구세요? 아침부터 남의 집 초인종을 이렇게 무례하게 눌러대고 정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화면 속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의 명함을 카메라 렌즈 앞에 바짝 들이댔어요. 성원무역 채권관리팀 담당자입니다. 보증 채무 변제 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겠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버텼죠. 지금 우리 아들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 나중에 다시 오세요. 오늘 안에 변제 의사 확인 안 되면 바로 법적 절차 착수하라는 지시 받았습니다. 계속 거부하시면 공시송달 거쳐서 유치권 행사 들어갑니다. 문 여세요. 압박 수위에 겁을 먹은 정화는 결국 벌벌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거실로 들이닥친 남자들은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 뭉치를 꺼냈죠. 한도윤 씨는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비우셨더군요. 어머님 되시죠? 보증금 4억 8천만 원 변제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피보증 법인이 폐업했으니 이제 연대보증인인 아드님이 전액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4억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요? 회사가 망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 아들한테 이래요? 한도윤 씨가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까지 찍은 연대보증 계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정화는 서류를 뺏기듯 채가서 내용을 살폈어요. 거기엔 도윤의 지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정화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들놈은 이런 거 없다고 했는데 2019년부터 매년 갱신하셨던데요. 어머님도 그동안 아드님 명의 대출이자 내실 때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번 달 말까지 구체적인 변제 계획 안 가져오시면 바로 이 집부터 가압류 들어갑니다. 명함 두고 갈 테니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남자들은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정화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죠. 그날 저녁 마침 친척 어르신의 생신 모임이 있었어요. 정화는 집안 망신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모임 장소로 나갔지만 안색은 흑빛이었죠.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척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촌 동생이 걱정스러운 듯 묻자 정화는 손사래를 치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요즘 우리 아들 승진 문제로 신경을 좀 썼더니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아참, 근데 며느리 이혼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정말이야? 그 똑똑한 팀장 며느리를 왜 내보냈어? 순식간에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집중됐어요. 정화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죠. 내보낸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랑 급이 안 맞아서 정리한 거야. 여자가 너무 잘 나가면 남편 기죽이고 집안 질서 무너뜨리는 법이거든. 우리 도윤이 체면 생각해서 내가 결단 내린 거지.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도 대기업 팀장이면 돈도 잘 벌고 아까울 텐데. 도윤이는 중소기업 과장이라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언니, 요즘 그 집안에 빚쟁이들이 들락날락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건 뭐야? 정화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화장실 문 밖으로 친척들의 적나라한 뒷담화가 고스란히 들려왔죠. 저 집 망했대. 며느리가 관리해주던 비자금이 다 털렸다는 소문도 있고 도윤이가 억대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압류당할 판이라네. 어머, 그래서 며느리 내보낸 거였어? 빚 갚으라고 할까봐 미리 이혼시킨 거 아니야? 정말 독하다 독해. 정화는 세면대를 꽉 움지며 이를 갈았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사흘 후 신우이 미경이 정화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엄마, 지금 친척 단톡방 난리 났어요. 이모들이랑 고모들이 엄마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들 엄마 전화 피한대요. 우리 집 빚더미에 올랐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4억 8천이라는 빚이 진짜냐는 거예요. 오빠는 지금 술만 마시고 연락도 안 되는데 엄마가 사실대로 말해봐요. 정화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내 오빠 명의지 내 빚이 아니야. 나는 그냥 옆에서 거들어준 것뿐이라고. 오빠 명의면 엄마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이 집도 오빠랑 공동 명의잖아요. 집 팔아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화는 눈을 치켜뜨며 미경을 노려봤어요. 너까지 나를 몰아세울 거야? 너 시집갈 때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남일 보듯 해. 엄마,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설인 언니 있을 때는 이런 잡음 하나 없었잖아요. 언니가 다 막아주고 관리해준 거였다고요. 언니 나가자마자 이렇게 터지는 게 정상이냐고요. 닥쳐. 그게 다 그 여우 같은 설인이 때문이야. 지가 재무자료 다 가로채가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정보 다 차단한 거라고. 그년이 앙심 품고 퍼뜨린 소문이 분명해. 미경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방을 챙겨 일어났어요. 엄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법적으로 오빠가 사인한 걸 왜 언니 탓을 해요? 저는 이제 이 일에서 빠질게요. 오빠랑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세요.
미경아, 너 어디가? 내가 나를 도와야지. 미경은 차갑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서버렸어요. 정화는 텅 빈 거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죠. 일주일 후 정화는 다시 한번 친척들을 모아놓고 며느리 탓을 하며 발악했어요. 전부 우리 며느리가 꾸민 공작이야. 이혼하자마자 우리 집안 비상금을 다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해서 빚을 만든 거라고. 내가 다 고소할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야유뿐이었죠. 언니, 거짓말 좀 그만해. 도윤이가 보증선 게 벌써 몇 년 전부터라던데? 며느리는 그 똥 치워주느라 고생만 한 거 아니야? 맞아. 집 담보로 2억이나 이미 대출받아 쓴 것도 다 들통났어. 체면 차린다고 며느리 쫓아내더니 꼴 좋게 됐네. 이제 이 집 팔아도 빚 못 갚는다면서? 언니, 앞으로 어디 가서 살려고 그래? 정화는 비틀거리며 모임 장소를 빠져나왔어요. 거리에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정화의 뺨을 때렸죠. 서린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뿐이었어요. 서린아, 내가 미안하다. 제발 전화 좀 받아봐라. 정화는 길 한복판에서 중얼거렸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빈 소주병을 쌓아놓고 뻗어 있었어요. 도윤아, 일어나봐. 우리 이제 어쩌면 좋니? 이 집 압류 들어온단다. 도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정화를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엄마, 우리 망했어. 서린이가 관리해주던 그 엑셀 파일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이자가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냥 바보였어. 서린이 탓하지 마. 우리가 멍청해서 그 복덩이를 발로 찬 거야. 정화는 도윤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도윤은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화려한 승진 파티 뒤에 숨겨져 있던 시댁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체면이라는 가짜 질서로 세운 모래성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오전, 서린은 회사의 대회의실에서 전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분기 결산 및 전략 보고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대형 화면에는 신규 프로젝트의 압도적인 수익 구조와 리스크 관리 지표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이번 분기 목표 달성률은 130%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 효과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며 금융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습니다. 서린의 발표가 끝나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전무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윤 팀장,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우리 회사 대외 신용 등급까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이런 결과라니 사내외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크의 핵심을 분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팀원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입니다. 다음 달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세요. 임원진 전원이 참석해 윤 팀장의 성과를 공유하게 될 겁니다. 서린은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발신자 불명의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서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법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우편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재산 가압류 결정 통지서. 서린은 서류를 펼쳐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도윤과 정화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압류가 정식으로 설정됐다는 내용이었죠. 벌써 여기까지 왔네. 생각보다 집행 속도가 빠르네. 서린은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류를 사진 찍어 개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어요. 원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랍 깊숙한 비밀 공간에 넣어두었죠.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지만 서리는 받지 않고 지켜봤죠.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어요. 윤서린 씨, 성원무역 채권단 관계자입니다. 한도윤 씨 보증 채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귀하께서 오랜 기간 실무관리자로 계셨던 정황을 확인했는데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서리는 문자를 읽자마자 한치의 망설임 없이 회사 법무팀 수석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답장은 단 한 자도 보내지 않았죠. 30분 후 법무팀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윤 팀장님, 방금 채권자 측에서 연락 온 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바로 대응 답변 보냈으니 걱정 마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팀장님은 단순 서류 정리를 도운 실무 보조자일 뿐이며 현재는 이혼으로 인해 피보 증인과 아무런 법적, 경제적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할 경우 업무 방해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으니 더 이상 귀찮게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또 다른 경로로 접촉해 오면 즉시 공유할게요. 전화를 끊고 서리는 다시 업무 파일을 열었어요. 전 남편의 집이 압류당하고 시댁이 풍비박산 나고 있다는 소식에도 서린의 심박수는 평온하게 유지됐죠. 저녁 무렵 입사 동기인 태성이 커피 2잔을 들고 서린의 자리로 찾아왔어요. 서린아, 너 요즘 괜찮은 거야? 회사 로비에서 웬 험상궂은 사람들이 너 찾는 거 봤거든. 응, 괜찮아. 그냥 정리가 덜 된 잡음 같은 거야. 법무팀에서 다 처리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이혼에 시댁 빚쟁이들까지 얽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난리 났을 텐데. 서리는 태성이 건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울어봤자 빚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내 커리어가 지켜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럴 시간에 데이터 하나 더 검토하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래도 조심해. 그 사람들, 자기들 망하게 생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 마. 내가 5년 동안 모은 증거가 그 사람들 목줄이나 마찬가지거든.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야. 서리는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틀 후 정격적인 임원회의가 소집되었고 사장이 직접 서린을 치하했어요. 윤 팀장,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회사 금융 안정성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은행권 평가가 완전히 뒤집혔단 말입니다. 특히 그 부실 채권 분리 시스템은 정말 탁월했어요. 과찬이십니다.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격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맞아요. 사적인 고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공사 구분이 이렇게 철저하다니 정말 신뢰가 갑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사장의 신임까지 얻은 서리는 명실상부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리는 마지막으로 시댁 관련 재무 파일을 열었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개입할 여지도 필요도 없겠네요. 서리는 파일을 최종적으로 외장하드에 백업한 뒤 클라우드와 노트북에 남은 모든 데이터를 영구 삭제했어요. 이미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합법적인 경로로 흘러들어갔고 시댁은 스스로 판 함정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 알림이 떴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여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서린이 강제로 퇴장당했다는 알림이었죠. 서린은 그 화면을 보고 소리내어 웃었어요. 이제야 완벽한 남남이네. 정말 홀가분하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전무가 서린을 따로 불렀어요. 윤 팀장, 축하해요. 다음 달부터 신설되는 미래 전략 리스크 사업부 총괄 사업부장을 맡아주세요.
연봉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 거니까 인사팀 들르시고요. 사업부장요? 제가 최연소 아닌가요?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실력이 증명됐는데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승진입니다. 서리는 전무실을 나오며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불과 한 달 전 시어머니에게 핍박받으며 이혼 서류를 받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죠. 승진 선물치고는 꽤 화려하네. 어머님 덕분이라고 해야 하나? 그날 저녁 태성과 축하 파티를 하며 서리는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켰어요. 사업부장 승진이라니. 윤서린, 너 진짜 무서운 여자다. 그 난리통에 자기 실속은 다 챙겼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그들이 저지른 일에서 내 손을 뗐을 뿐이야. 무너지는 담벼락 밑에서 빨리 빠져나온 거지. 그래,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상대를 말려 죽이는 거. 태성의 말에 서리는 그저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일주일 후 법무팀으로부터 최종 보고가 올라왔죠. 채권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서린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며 모든 화살은 명의자인 도윤과 실질적 배우인 정화에게 향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린은 차단된 번호에서 수십 통씩 찍혀 있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어요. 정화의 비명 섞인 음성 메시지도 몇 개 있었지만 서린은 듣지 않고 모두 삭제했죠.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지. 구질구질하게. 서린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새롭게 꾸려진 사업부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댁 사람들은 이제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지만 서린은 이제 막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2달 후 정화는 낡고 어두운 부동산 중개소 소파에 초조하게 앉아 있었어요. 중개인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정화 앞에 서류를 내밀었죠. 사모님, 지금 이 집 시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압류까지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자들이 찜찜해서 다들 고개를 저어요. 가격을 더 낮추지 않으면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팔아야 해요. 당장 이번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겨우 5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라도 하시겠어요? 정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인데 아파트 가격이 깎인다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5억이라니요. 우리가 이거 5억 넘게 주고 샀는데 그게 말이 돼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고 무엇보다 가압류가 걸려있는 집은 매수자가 큰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라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 사정은 알겠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중개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근저당 잡힌 대출 2억 먼저 상환하고 나면 실제로 사모님이 손에 쥐시는 건 3억 정도입니다. 이 돈이라도 건지시려면 지금 바로 진행하셔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해요. 당장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를 해대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해주세요. 정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동안 쌓아올린 품위와 체면이 종이 한 장에 팔려나가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거실에 박스를 쌓아두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누이 미경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죠. 오빠, 진짜 이 집 파는 거야? 우리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방법이 없잖아. 당장 빚 안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서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이제 그만해라. 나도 죽을 맛이니까. 그럼 이제 어디서 살 건데? 갈 데는 정했어? 도윤은 대답 대신 무거운 박스를 테이프로 감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정화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전세 얻어서 이사 가야지. 3억이면 어디든 우리 식구 몸 누일 곳 하나 없겠니? 엄마, 그 3억으로 빚 갚아도 모자라잖아요. 빚이 7억이 넘는데 집 한 돈 남겨서 전세를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전부 다는 못 갚아도 일부 갚고 나머지는 분할로 하겠다고 사정하면 되겠지. 늙은 애미랑 내 오빠가 길거리 나앉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미경은 기가 막힌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렇게 되면 평생 이자만 갚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발 현실 좀 보세요.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정화가 고함을 지르자 미경은 결국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도윤은 짐을 정리하다 말고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서린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너까지 왜 이래? 전부 그 독한 서린이 년 때문이잖아. 걔가 우리 재무정보 다 차단하고 숨통 조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서린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뒷바라지 하던 손을 뗐을 뿐이에요. 관리해주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우리 바닥이 드러난 거라고요. 정화는 도윤을 잡아먹을 듯 노려봤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거죠. 손을 떼. 우리 집안 사정 다 알면서 이혼하자마자 계좌부터 막아버린 게 정상이니? 그건 이혼했으니까 당연한 권리죠. 엄마가 먼저 승진 파티 날에 이혼하라고 서류 내밀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정화는 할 말이 없어 입술만 달싹였어요. 도윤의 원망 섞인 폭로는 계속됐죠. 보증 서는 것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고, 대출받아서 지인 사업 자금 대준 것도 엄마가 시킨 거예요. 서린이는 그 엉망진창인 서류들 밤잠 설쳐가며 정리해준 죄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가 며느리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법적으로 전 남남이에요. 제 빚이고 제 책임인데 서린이가 왜 책임을 져요? 우리 정말 뻔뻔하네요. 정화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미경이 눈치를 보며 슬쩍 물었죠. 엄마, 혹시 서린 언니한테 사과라도 해봤어요? 연락은 해본 거예요? 차단돼서 연결조차 안 돼. 집으로 찾아가도 이미 이사 가고 없더라. 그럼 회사로 찾아가서 빌어보는 건 어때요? 언니 마음 약하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도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잘랐어요. 절대 안 돼. 서린이 회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찾아가는 순간 업무 방해로 바로 고소당할 거야. 왜 그렇게까지 겁을 내? 그래도 한때 식구였는데. 서린이는 이제 우리랑 노는 물이 달라. 이번에 승진해서 사업부장 됐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행패 부리면 그쪽 법무팀에서 가만히 있겠어? 미경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되물었죠. 사업부장요? 팀장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요? 실적이 워낙 좋아서 회사에서 최연소로 올렸나 봐. 친구한테 들었는데 연봉도 상상을 초월한다더라. 정화가 질투와 도끼가 서린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어요. 그것 보렴. 우리 집안 망하니까 혼자 신나서 승승장구하는 꼴 좀 봐. 아주 작정을 하고 우리를 버린 거야. 엄마, 제발 좀. 서린이는 실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망하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간 거라고요. 정화는 끝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끝까지 서린을 미워해야만 자신의 초라함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집이 팔리고 잔금이 치러졌어요. 정화와 도윤은 화려했던 아파트를 떠나 낡은 빌라촌의 작은 전세방으로 짐을 옮겼죠. 이사 당일 잠시 들른 미경은 좁고 곰팡이 냄새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경악했어요.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살아?
방도 너무 작고 거실도 거의 없잖아. 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뿐인데 어쩌겠니? 내 오빠 급여까지 압류 들어온 마당에 비싼 데 갈 처지가 아니야. 미경은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애들 학원 끝날 시간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필요한 거 없어. 너라도 내 시댁에서 잘 붙어 있어라. 나처럼 쫓겨나지 말고. 정화는 끝까지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어요. 미경은 쫓기듯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정화는 텅 빈 작은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회색 벽을 바라보았죠. 그때 도윤이 방에서 나오며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회사 그만둔다고 말하고 왔어요. 뭐? 이 판국의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급여 압류가 들어와서 최저 생계비 빼고는 다 떼어요. 동료들 보기도 창피하고 일해봤자 빚 갚는 데 다 들어가는데 의욕이 없어요. 그냥 알바라도 하면서 버텨볼게요. 정화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찬란했던 중산층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갚아도 끝이 없는 빚더미와 좁은 단칸 방뿐이었죠. 같은 시각 설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신임 사업부장 취임 기념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팀원들이 일제히 잔을 높이 들었죠. 사업부장님, 진심으로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희 끝까지 이끌어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이번 성과급도 역대급으로 준비했으니까 다들 기대하세요. 설이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회식이 끝나고 혼자 돌아온 집은 고요하고 아늑했죠. 설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차단된 목록에는 여전히 정화와 도윤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빼곡했지만 그 어떤 알림도 설인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했죠. 이제 정말 완벽한 끝이네요. 설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 그저 내가 쥐고 있던 과분한 짐들을 내려놓았을 뿐이야. 시댁의 재무 관리, 무분별한 대출 방어, 뒤처리 업무들. 설인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것들을 놓아버리자 지탱할 힘이 없던 시댁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본인들이 쌓아 올린 업보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설이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의 평온을 만끽했어요. 정화는 죽을 때까지 설인을 원망하겠지만 사실 시댁을 무너뜨린 건 설인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무능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정갈한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는 진짜 내 인생의 전성기야. 설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열정적인 팀원들의 환대를 받았어요. 설이는 자신의 넓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열었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설이는 밝게 웃으며 업무에 몰입했어요.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단지 손을 뗀 것만으로 이뤄낸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결말이었답니다. 윤설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집필하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침묵의 힘과 선택의 무게였어요. 우리는 흔히 복수라고 하면 상대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는 자극적인 공격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설인처럼 그저 내 손에 쥐고 있던 상대의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설인이 시댁의 뒤처리를 도맡았던 5년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 집안을 지탱하던 핵심 기둥 역할을 했던 시간이죠. 무지한 시댁 식구들은 그 기둥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했지만 설인이 자신의 삶을 찾아 그 기둥을 뽑아내자마자 그들의 세계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타인의 선의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 선의가 사라진 순간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설인의 승승장구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악의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삶이 얼마나 찬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선의도 부디 가치를 아는 곳에만 쓰이길 바래요.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말로와 설인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통해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끼셨기를 바래요. 혹시 이 사연의 뒷이야기나 또 다른 통쾌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 사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